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선 캠페인의 탑 이슈인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한 위험성을 염두에 둔 비평가들과의 미팅입니다. 어제는 인공지능 투자가들이 주최한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2년 동안 세금을 안 낸 것과 마약 사용 시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한 연방 법무부 기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아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시대에 시작된 법무부의 조사가 매듭지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공화당 정치인의 수사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 위반 티켓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서류에 대해 말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기밀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제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기밀 서류를 해당 기관에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37개 혐의에 대한 재판 날짜는 8월 14일로 잡혔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 즈음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할 게 분명합니다. 현대 자동차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28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로 미국 경제계의 탑 뉴스입니다. 전국 하이웨이 교통안전국은 현대 아이오닉 5가 전력 손실 이슈가 있어서 조사합니다. 파워 이슈입니다.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인도 총리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또 오랜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왔으니까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헌터 바이든 그 대통령의 문제가 많은 그런 아들이죠. 그런 그 아들에 대한 5년 동안의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게 끝인가 하는 부분까지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일자리 빼앗기 이런 건 지금 헐리우드의 작가협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파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도 대선을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짜 정보를 통해서 그런 거죠. 가장 최근에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활용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은 꼭 인공지능을 통한 뭐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지금 이미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그것을 경고하는 뭐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미팅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모든 행보가 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2024년도 재선에 출마하니까 본인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모든 이벤트를 마련을 합니다. 테크 억만장자들 어제 만나서 이제 기금 모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모임과 오늘의 모임이 이제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 모임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있을 미팅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두 분만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짐 스테이어 같은 사람은 특히 이제 어린이들 테크놀로지에 주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커먼센스 미디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트리스찬 해리스, 뭐 업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들, 뭐 스탠포드의 그 휴먼 센터드 인공지능 연구소이긴 한데 앞에 휴먼이 중심이 된 이런 걸 들었으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연구소는 무엇을 연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소에 뭐 그 페이페일리 이런 사람들과 같이 미팅을 하는데, 이분들은 뭐 거의가 그 인공지능 분야 주요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구글의 전 그 상품 매니저였었던 뭐 그런 그 사람도 있고요.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챗 GPT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것이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 제조기, 요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뭐 잘못된 뉴스를 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어제는 훨씬 부자였고요.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어제 부자들을 만나서 기부금 같은 거 받고,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투자하는 곳에 대한 분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대통령으로서 양쪽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그리고 근데 그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모은 돈인데 그 분야가 굉장히 위험이 있네?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봐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그 테크놀로지 업계의 그 거대한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업계에서 돈을 받는다니까요. 정치 기금을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메타에 대해서 2020년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부한 큰 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대통령과 이제 그 캠페인 팀의 탑 이슈이기도 합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인공지능 권리 장전이라든가 블루프린트 for 뭐 인공지능 권리 장전, Bill of Rights 뭐 이런 것들도 내놔서 개발은 하되 안 할 수는 없죠.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앞으로 산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미국이 어떻게 뒤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개발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 한 5가지 정도를 포함시켜 놓은 인공지능에 관한 그 권리 장전입니다. 책임 있게 혁신을 해서 돈도 벌되 책임 있게 하자. 그게 오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선진국의 특징이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한 리나 칸 연방무역위원회 위원장도 인공지능 사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태어난 지 지난해 11월에 챗 GPT가 태어나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동생들이 나왔잖아요. 공직자는 아주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굉장히 세상의 빛과 뭐 소금을 전한 것도 많지만 해가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해는 피하자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마린 카운티 같은 곳도 가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대 기업은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것을 검색을 하실 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컴퓨터로 보고 있는 기사 가운데는 아마 한국말로 돼 있는 것과 영어로 돼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가 많을 겁니다. 90%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도 저의 컴퓨터에도 제가 꼭 궁금해할 만한 한국말로 된 그런 광고들이 나온다니까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실 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광고하는 그런 회사의 광고가 뜬다니까요. 그게 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이고 비서, 오디오 녹음도 하고요. 오디오 녹음이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아주 찬란하게 아름다운 여성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여성이 광고하잖아요.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일론 머스크도 스탑하세요 하면서 본인도 거기에 뛰어들어가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걱정을 하고 걱정 처음에 막 챗GPT 나왔을 때 한참 하다 이제는 아이 모르겠다 하고 안 하시죠. 그 챗GPT는 슬금슬금 그 인간의 어떤 것에 득도 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내가 챗GPT의 위에 있을 때 그러나 챗GPT가 인간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비판가들입니다. 연구원 또 뭐 규제 당국 안전한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챗GPT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챗GPT의 발전이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규제 당국이. 그래서 뭐 애플의 공동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단 뭐 중단하자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데 해서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지오프리 힌튼 박사 같은 분이 75세로 구글에서 일 잘하고 있다가 내가 이 구글을 나와야 자유롭게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나쁜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그 악한 것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속도 아무튼 이반자들이 정치 이반자들이 따라가기 힘들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무조건 막 다 하자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혁신을 좋아하고 미래 산업을 뭐 목숨을 걸다시피 때로는 이렇게 좋아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무조건 쫓아가는 편은 아닙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요. 작가협회 아직도 그 스트라이크 중입니다. 헐리우드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가 이 룰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창작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도 저작권 같은 것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뭐든지 다 하지는 못하도록 한다던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나의 잡을 잠식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은 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공지능 그 활용은 확대되고 있죠. 특히 정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메인스트림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제가 재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그런 그 비디오를 3분 한 4초 정도 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어두워진다 하고 아주 쏴한 비디오를 바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는 플로리다 주지사 어제 이제 이 세크라멘토에 왔잖아요. 가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공화당 일단 라이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막 포옹하는 장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포옹을 할 리가 없죠. 지금은 공화당에서 무슨 팬데믹 때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엄청 비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인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 그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도요. 정부가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 아니면 뭐 가이드레일이라고 할까요? 일단 딱 우리가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규제를 싫어하잖아요. 동의합니다.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만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42페이지짜리 뭔가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오픈 AI의 그 CEO인 샘 알트먼의 의회에서의 청문회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의회에 제발 저희 좀 규제해 주세요 라고 강조를 했죠. 저희 업계의 최악의 두려움은 저희 테크놀로지 업계가 이 세상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게 우리를 스스로 각자가 컨트롤하려면 경쟁이 있어서 힘든데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미국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리더들도 만났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리더들까지 다 만나서 과학자들도 만납니다. 이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위험성을 경고를 하는 거죠. 딱 한 문장으로 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5월 달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AI에 의한 인간 멸종 위기. 딱 이 같은 위험성이거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업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기금, 모금, 그 사람들이 마련한 이런 것들도 역시 참여를 하죠.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에서 2번의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와 아주 그 관련이 깊은 그 뭐 리드 호프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벤처 캐피털리스트 오픈 AI의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투자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베이의 전 고위 간부라든가 이렇게 했었고 그 전에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에 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선물을 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주겠죠. 캘리포니아주에 6,740만 달러 정도를 주게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6억 달러의 연방기금, 이 연방기금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연방기금 가운데서 6,740만 달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 뭐 10분의 1 이상 주네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전력망을 강화한답니다. 지금 미국의 남부의 텍사스부터 루이지아나까지 뭐 폭염이다, 토네이도다, 뭐 홍수다 이렇게 해서 막 완전히 정전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전력망 강화, 이게 다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들어있는 돈에서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는 뭐 해안선이 없어진다고 하고 호수, 뭐 레이크가 있는 그쪽 지역의 커뮤니티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이제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가지만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총기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인종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성소수자, 민주당의 안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너무너무 확실하게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어제 세크라멘토에서, 오늘은 이제 남가주에 와서 선거 기금을 하거든요. 이제 디센티스의 선거 기금에 모이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이 좋습니까? 나쁘시죠? 뭐 어제 이제 이런 연설들 했고, 오늘도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로 와서 마찬가지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준틴스데이, 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초의 아시아계, 뭐 최초의 여성, 또 최초의 여성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통령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준틴스데이에 관련 어떤 이벤트 같은 것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본인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얘기는 잠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새로 나온 그 중요한 이슈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빈 맥카피 하원 의장이거든요. should enhance our investigations because the DOJ should not be able to withhold any information now. 굉장히 작죠. 지금 이제 연방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그 헌터 바이든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그것을 본인이 유죄 인정을 하고 이제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하원 의장으로서 우리는 바이든 그 헌터 바이든과 바이든 가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사죠. 하원에서 말하자면 조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10시 거의 다 될 때까지 나누게 될 이슈들을 이렇게 보니까, 시작이 물론 정치 그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계속 그 AI 인공지능에 관한 거잖아요. 이제 드문드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 인공지능의 뉴스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인터넷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새롭고 가장 화끈하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치 얘기도 조금 있고, 지금 맨 마지막에 전해드릴 내용이 인도와 미국인데, 그 전에는 역시 한국과 미국이 들어갑니다. 야, 이 세계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거의 10시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그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그 연방 법무부와 서로의 그 합의를 스위트하트 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전해드릴까요? 그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그동안에 연방 법무부로부터 특히 이제 델라웨어 지역이니까 그쪽의 검사가 수사를 한 것은, 수사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2018년도
본인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알게 됐는데 2018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20년 11월이면은 선거가 11월 초에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 사람이 기소된 것이, 바이든의 아들이 기소된 것이 공개되지 않았다가 그때 공개가 됐고 선거 즈음에서, 그리고는 이제 헌터 바이든이 12월 달에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법무부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혐의가 뭐냐면은 두 가지 혐의인데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총기 구입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8년 두 번을 의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기소 내용이요. 그 델라웨어의 그 기소 내용이요. 델라웨어 검사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검사고요. 이름이 뭐든가요? 이름이 데이빗 와이즈라는 그 검사고,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 총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17년, 2018년 뭐 마약 코케인 복용으로 굉장히 그 본인이 심각했었고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부부도, 예, 아버지 어머니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우리 아들이 그걸 극복하고 더 좋은 인생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부고요. 그 총은 본인이 리볼버를 하나를 샀는데 그때가 언제였었죠? 총을 샀는데 그 총을 살 때 마약을 하는 상황에서 총을 사면 안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본인도 그 상식을 알면서 2018년도였답니다. 총 산 것도 델라웨어에서 총을 샀다는 겁니다. 리볼버를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총기 혐의는 본인이 마약한 걸 알면서도 총기를 샀었을 때 최대 형량은 10년 징역형에 벌금 25만 달러랍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 보고를 적시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전부 이렇게 기소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딱 시인을 하고 내가 그 당시에 뭐 마약 복용으로 너무 그러한 인생이었다 하면서 2020년도에 세금은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케이스를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하고 결국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는 취재를 해보니까 2년 그 집행유예 프로베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부터 수사됐던 이게 이제 5년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수사가 됐다고 하지만 2020년도에 본인이 알았고요. 지금은 2023년이니까 2021년부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하던 검사를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검사를 그대로 뒀습니다. 오해받기 싫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그대로 두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됐고, 공화당은 법무부의 수사는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겠죠.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 뭐 사업 관계. 그런데 부모는 오늘 아침에도 아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점점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더 많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끝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그 스위트하트 딜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트래픽 티켓이잖아. 교통위반 티켓 준 것에 불과하네 하면서 아마도 수백 년의 형사 책임을 져야지 될 만한, 그럴 만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 티켓 하나 딱 주고 끝나? 미국의 시스템이 고장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에서 헌터 바이든이 에너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서도 한 달에 몇만 달러를 받고 1년 이상 돈을 받고 자문을 했었다는, 이게 무슨 뭐 바이든 대통령도 연루가 됐느니 뭐 하느니 하고 수사를 계속 전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요 간단하게 말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하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 헌터 바이든의 아들 무슨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도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오랜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금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못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팍스에서 팍스 스타일이 아닌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팍스의 트럼프 팍스 스타일이 아닌 그 브렛 바이어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말 팍스에서 아주 팍스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만두거나 뭐 쫓겨나거나 했는데 이 그 브렛 바이어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앵커인데 기소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기밀 박스가 담겨 있는 박스를 왜 내셔널 아카이브에 국가 기록물 보관소에 돌려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박스들을 들여다보고 내 개인 것들을 추려내고 싶었다. 그 박스들에는 모든 것이 섞여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골프 셔츠, 옷, 바지, 신발 많은 것들 기록물 보관소에 그런 것들까지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기에는 또 근데 다 추려내기는 뭐 as you know 뭐 당신이 아는 것처럼 너무 바빠서 추려낼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어제 대통령이 박스에 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remember that? Ready? You were It recorded. wasn't a document. Okay. I had lots of paper. I had copies of newspaper articles. I had copies of magazines. I know. I This had is copies of specifically a everything. quote. You're quoted on the And- recording saying the document was secret. 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기밀 그 부분에 대해서다라고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You know this is still secret, highly confidential. 비밀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오디오로도 이게 증거물이 있고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 기밀이다. That you can't And let me declassify it, just so tell you, why have it? Is When what I the question said is. when I said that I couldn't declassify it now, that's because I wasn't president. I never made any bones about that. When I'm not president, I can't declassify. And that's But what you said. You I didn't said declassify it. that. I said no. I said I. 이제 그 부분은 오디오에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기밀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변명이고요. About Iran and other things. And it may have been held up or may not, but that was not a document. I didn't have a document per se. There was nothing to 이제 declassify. These were newspaper 다큐멘트를 stories. 가지고 있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다가 말을 자꾸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꿉니다. 그렇다고 이 브렛 바이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고 계속 추궁을 하죠. They're thugs. If you look at what they've done to other people, what they've done to, and overturned in the U.S. Supreme Court, these are thugs. The These are suggestion dishonest was that people. you wanted this as 그리고는 evidence 이제 that 또 the 뭐 다른 military 사람들을 chairman, 끌어들이고 Joint 계속 Chiefs 그런 General 얘기를 하는 거예요. had preempted 그래도 the 이 essential 앵커는 plans for a 멈추지 possible 않고 attack on Iran 계속 and that you didn't 물어봅니다. order it to happen. That's the I suggestion. never ordered it to happen. No. But that's No. why you wanted the document.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document from Milley. Milley, frankly, was incompetent. The last one I'd want to. 네, 그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추리지 못해서 그래서 뭐 줄 수가 없었다. 엉켜 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맞죠.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도 유죄를 인정을 하고 그렇다. 내가 코케인을 해서 그렇게 세금 보고도 안 했고 총도 그렇게 하고 샀으니까 뭐 하겠다고. 이 윌리엄 바의 얘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기록물 보관소나 백악관의 그 리스트업 하는 곳이나 똑같이 이게 뭐 외국에서 받은 것 아니면 무슨 뭐 외국에서 편지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이 갖고 보고 리뷰하는 것을 더블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보관소가 달라고 할 때만 하더라도 가지고 나왔어도 그냥 줬어도 문제가 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바빠서 못 추려서 못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무소속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는 2020년도 투표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바이든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커가 아닌데요. 이 투표용지 뭐 수거라든가 투표 사기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거 전부 재검표도 했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전부 판결을 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가려진 일입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은 2020년 선거에서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파에게, 원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무당파에게 어떻게 당신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2020년에 이겼다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아주 촘촘히 차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팍스에 대해서도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팍스가 론 디센티스도 출연시키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바이든에게 진다 하는 퀴니피하게 여론조사 결과도 팍스가 보도를 하고 하니까 팍스가 이거 뭐 나만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뭐 시청자들이 다 떠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팍스의 앵커가 아니 팍스를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팍스에 왜 출연을 하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 그 말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든 말은 해야지 되니까 그렇지.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네, 지금 팍스가 밉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많은 이게 노출 효과가 있는 매체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 무슨 뭐 사기 투표를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직접 가서 투표한 것을 개표를 하면은 공화당이 이겼는데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면 우편 투표에서 졌다고 하느냐 이것도 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뉴스를 다 모르시니까 언제나 그 뉴스만 팔로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화당의 탓인 거예요. 공화당이 우편 투표는 사기다 하면서 얼마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에는 공화당이 지금 입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약간씩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많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서 무슨 국가안보보좌관에서 누구에서 전에 무슨 동맹이었던 크리스 크리스티를 떠나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밀 서류 이 이슈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가 유죄다라고 나오면 대통령이 돼서 그 같은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나는 것 같고 또 좀 전에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는 그 우리 사위와 딸이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른다.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은 백악관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뒤로 물러난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각오는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스파이 혐의 등 37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거 재판 날짜가 8월 17일로 지금 잡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연기하고 하는데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저는 8월 14일에 바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또 전기자동차 이런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가 중국에서 운영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 28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재고 계시는 분들은 거봐 중국이 얼마나 큰 시장인데 하도 미국이 압박해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로 이제 지금 미국 경제 뉴스의 탑이고 뭐 아침에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 제일 먼저 NPR에서 들은 뉴스도 이 뉴스인데 정치를 뭐 가장 많이 다루는 여러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합니다. 10년 동안 28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상당 액수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거고요. 중국에서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재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목표가 전기자동차 판매가 200만 대 정도 판매를 할 것, 전체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보다 그래도 8% 정도 증가하는 거네요. 전기 자동차 수요가 원래 전문가들 뭐 현대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이런 쪽에 팔면서 로컬에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현대자동차 하면은 지금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로컬에서, 로컬이라는 게 그 조지아주의 로컬도 되고,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뭐 현대자동차 기공식, 착공식 하면 막 가잖아요. 뭐 조지아 주지사만 갑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막 조지아까지 가죠. 조지아까지 아무튼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마켓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 생산의 4분의 3을 전기자동차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CEO인 그 장재훈 CEO가 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던데, 지금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북미 지역이요, 미국과 캐나다의 충전하는 자동차 차징 스테이션과 뭐가 좀 알맞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이제 쉽게 호환이 되는 그런 차량을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중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2016년까지는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었다는 것이 현대자동차로서 이윤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해서 이 이유가, 중국은 항상 딱 가서 이제 그런 자동차를 보고 뜯고 거기서 공장을 만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기술을 습득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인건비도 싸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는 중국 국내산 메이드 인 차이나 by China에 의한, 차이나 코퍼레이션에 의한 그런 자동차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2021년, 지난해도 아니고 2021년도에 현대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팔았고요. 2개를 더 판답니다. 하나는 뭐 지난해에 닫았고, 올해도 뭐 또 하나 닫았고, 남아있는 게 이제 2개 정도 남아있는가 봐요. 그 2개의 중국에서의 공장도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다른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그 파는 그런 물량을 제조하는 곳으로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중국에서 뭐 많은 게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삼성과 그 하이닉스에서,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칩 분야에서 엄청 일을 잘했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었네요. 그리고 뭐 SK가 너무 힘들 때 돈도 많이 줬던 사람이 싱가포르의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왜냐하면 SK에서 엔지니어 분야의 최고로 일하다가 더 탑이 되려고 하다가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싱가포르에 회사를 만들고 중국에 가서 중국 국영방송과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네 하면서 결국은 대만에서 유치를 받아서 그 돈으로 중국에 그 삼성의 기술을 한두 개가 아니라 청사진까지 몽땅 빼서 공장을 지으려다가 결국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체포하고 뭐 기소하고 5월 달에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구금도 하고. 그런 것처럼 중국은 처음에는 그렇지? 반도체 칩 우리 삼성 거 써? 하이닉스 거 써?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잡아먹히는 거죠. 현대는 그걸 알고 미국으로 돈 거죠. 해서 새로운 배터리, 이게 이제 LFP 아니죠. LFP 배터리 2025년부터 하는데, 지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리튬 인산철 그 배터리래요. 배터리래요. 그래서 좀 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대요. 도요타도 지난주에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뭐 합작으로 많이 생산을 하게 해서 2030년까지는 전체 자동차의 10% 정도 이유는 전기차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3분의 1 정도를 투입할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전기차에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가 전체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이웨이 교통안전국이 현대 아이오닉 그 5가 파워 루스가 있어서 전력 손실이 있어서 조사를 한답니다. 30건 불만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2022년 모델 현대의 그 아이오닉 5인데 한 거의 4만 대 정도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해서 막 소리가 난대요. 뭐 팝하는 막 이런 노이즈가 나고 대시보드에 경고가 딱 뜨고,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파워가 완전히 떨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앞에 현대자동차의 CEO가 얘기한 것처럼 충전 시스템과의 호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충분히 조사에 협조를 한다고 했고 또 다음 달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면은 뭐 차징하는 그런 유닛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현대는 미국의 그 현대의 자동차의 운명을 많이 건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인도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인도요. 네, 지금 미국은 모든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행은 피했다. 아버지는 스탠바이 아들 옆에서 이제 아들 옆에 서서 지원을 하고 공화당은 그야말로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8월 14일이 재판 날인데 그게 바로 며칠 전인 것 같은데요. 그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토론하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 후보 그 토론에 꼭 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안 나갈 뜻도 뭐 밝혔고 그리고 그 토론에는 크리스 크리스티가 나오잖아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뭐 검사 출신이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마 트럼프를 누를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뭐 대통령이 되려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아야지 되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크리스 크리스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리스 크리스티가 나오는 토론은 나가기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 재판 날짜가 연기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탑 뉴스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목요일에 백악관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국빈 방문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시아의 지도자가 불과 얼마 사이를 두지 않고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오게 되는데 인도 총리가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나와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인도와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국에 오기 전에 인터뷰부터 보통 이제 오기 전에 인터뷰들을 많이 해요. 한국 대통령도 미국에 오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도가 왜 월스트리트저널을 선택을 했는가? 보통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동성 있는 나라의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죠. 신문의 경우. 월스트리트과 인터뷰를 했다는 경우는 경제가 더 강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도가 엄청난 인구와 자원과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경제 이걸 살려야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방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미국과 인도 관계에서. 이건 미국이 굉장히 좋아할 이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도 러시아를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와 계속 뭔가 연관을 맺고 있는 게 오일도 싸게 사지만 인도의 무기의 70%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무기입니다. 이걸 좀 돌릴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를 계속 이렇게 대접을 해주죠. 인구가 제일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서 maybe 이 국방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저는 궁금하고요. 와서 뭐 얘기를 하고 내놓겠죠.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역량을 이제 그 미국은 잡아보기 위해서 인도를 잡는 거고 또 인도의 그 총리가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밖에는 뭐 자유, 개방, 민주주의 뭐 이런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 별로 영양가는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하죠. 형이 하학을 만듭니다. 언제나. 그리고 글로벌 도전에 함께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인권단체 이런 단체들이 아니 그런 사람에게 왜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 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뭐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소수를 압박하는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뭐 인도의 모든 것을 다 정화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레드카펫 깔아주고 받을 것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조금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내일은 정치적으로 또 뜨겁고 날씨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이제 러시아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연관서를 그 잘못됐다고 수사를 했었던 존 rom 특별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고요. 6월 21일은 미국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하지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